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로부터 신용등급 A-를 받으며 일본의 도요타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제품 믹스 개선과 주요 시장 점유율, 우후적 환율 등으로 최근 3년간 수익성이 향상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크래프톤이 세계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 2024에서 공개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크래프톤은 한국판 심즈로 불리는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와 익스트랙션 RPG 다커앤다커 모바일 등을 현지 시간으로 21일에서 25일 독일 퀼른에서 열리는 게임스컴에서 공개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중국 생산 전기차의 유럽연합 지역 관세안 수정, 현대차 그룹의 북미 전기차 점유율 2자릿수 돌파, 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투심이 일부 개선됐습니다. 전날 외국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종목을 다수 사들인 가운데 추세 상승으로 연결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금리와 관련된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연 3.5%로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동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9월에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잭슨홀 미팅이 앞두어져 있는 만큼 시장에는 조금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감돌게 되면서 오랜만에 인터넷 대표주는 화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자세한 지수 상황 보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입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지금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은 다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지수 2,700선을 사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0.92%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장 초반에 고점을 찍어냈습니다. 2,708선까지도 올라갔고요. 하지만 장중의 저점 12시 44분쯤 2,690선까지 내려앉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조금 가파르게 그 부분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701선에서 지수는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조금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가장 고점을 찍었다가 장중 저점 12시 44분쯤 나타났습니다. 768선 정도를 찍어냈고요. 그 이후로는 완만하게 회복 기조 나타내려고 합니다. 지금의 지수는 77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만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규모를 살펴보면 외국인은 888억 원, 기관은 491억 원, 개인은 342억 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는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각각 규모를 살펴보면 외국인은 977억 원, 기관은 755억 원, 개인은 1,925억 원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는 2거래일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까지 살펴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5거래일 연속 매수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 대표주단에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38%대로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깊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 KB증권에서는 내년에 HBM 매출이 20조를 돌파하게 되면서 AI 시대 최대 수혜자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2차 전지주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2차 전지가 조금 더 안정성이 부각이 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3.57%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포드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제조사들과 조금 더 협력을 늘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84%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의 선고 결과를 놓고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만 하지만 증선위에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도 어떻게 해석이 갈리고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지켜보셔야겠고요. 마지막에 위치한 현대차도 살펴보겠습니다. 2.18%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S&P에서는 그래도 신용등급을 A-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셀트리온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기아 역시도 빠지고 있고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1%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진펜트라와 관련해서 미국에서의 매출이 2천억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한지주와 KB금융 같은 금융주에서도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역시나 엇갈리는 움직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는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의 경우는 2%대 강세를 가져가면서 18만 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제약 바이오주 오늘 쉬어갑니다. 알테오젠과 HLB 파란불을 켜고 있고 엔캠 역시도 1%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정말 파랗게 질려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재 최근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바도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1.57%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클래시스의 경우도 1.78%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의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들이 오늘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초엔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줬다가 장중에 좀 일부 약세, 다시 지금 현재는 소폭 좀 상승 전환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떤 지수의 어떤 방향성들이 조금 더 상실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오늘장 한 줄평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도주의 수급 정책, 여기도 해서 수급 소외주가 약진을 보이는 장세다라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가 좀 강했고 그리고 어제 이 연준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은 대다수의 어떤 연준 의원들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어떤 코멘트가 좀 있었고 일부 위원회의 경우에는 7월에도 했어야 된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장의 현재 어떤 기대 심리들이 잭슨홀에서에 대한 어떤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기존의 어떤 이 연준 이사의 의사록에 좀 기재했던 내용들을 좀 반하게 다른 내용을 좀 언급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는 시장의 방향성은 9월에 금리 인하가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시장의 어떤 흐름들은 수급적인 어떤 흐름들은 굉장히 좀 다른 양상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현재 0.03포인트 하락전 다시 했는데 장중에서 수급적인 온탕냉탕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떤 이런 흐름들은 사실 잭슨홀 미팅을 앞둔 관망세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오늘 사실 뭐 금투세 관련된 오늘 노이즈 이슈가 좀 한 가지가 좀 있었는데 지금 야권에서 사실 뭐 이 금투세를 좀 유예해야 된다 그런 어떤 강경한 메시지가 좀 나오면서 아마 시장에 수급 정치의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평가해 보는데 이런 요인들이 아직 확정된 상황도 좀 아니지만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은 아니었나라고 저는 판단해 봤습니다. 대표님은 오늘 한 줄 평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여야의 네. 금투세 갖고 논란이 계속 이루고 있는데 그 안에서 결국에 피해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일단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8월, 이날 정말 너무 많이 빠졌는데 8월 5일 날 시장이 정말 공포스럽게 많이 빠지고 나서 예상 외로 빠른 반등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시장의 체력이 좀 않나라는 생각하셨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과의 동조 흐름이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악재가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완화적인 부분이 나온 거지 시장이 원하는 듯한 그런 호재성 이슈는 저는 아직은 좀 부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2,700선을 시원하게 돌파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강력한 호재성의 메시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까지는 시장에서의 눈치 보기 그리고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테마주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수급 이동이 굉장히 빨라요. 그 이야기는 시장을 지금 안심하고 믿고 투자하기에는 좀 불안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건강하게 다시 한번 2,700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좀 신중한 시장의 분위기처럼 그러니까 예전에는 잭슨홀 미팅이 그렇게 무게감 있는 이슈는 아니었어요. 이벤트는 아니었는데 2022년도에 파월의 입에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고 그때 이제 이런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좀 가를 때는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뒤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신중함, 눈치 보기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의 방향성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급하지 않게 저는 시장에 참여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뭐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또 시장을 떠나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좀 크게 보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주도주가 좀 더 쉬어간다라고 좀 앞서도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수급의 어떤 특징주가 좀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좀 항상 좀 수급이 조금 다소 소외됐던 그런 종목들이 최근 한 2거래일, 한 월요일 장세부터 계속해서 수급이 좀 더 살아나는 흐름들. 뭐 어제는 로봇주가 좀 갑자기 좀 강했고 오늘의 경우에는 사실 인터넷 대표주 뭐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시장이 상대적으로 주가의 회복 속도가 좀 더 느리거나 올해 상반기에 좀 반짝했던 종목들이 조금 장기화된 어떤 이 조정폭들을 좀 이어갔던 그런 섹터들이 오늘 대다수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흐름 좀 잠깐 보면 지금 네이버가 4.9포인트, 오늘 카카오는 2.3%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인터넷 대표 종목들 2분기 실적 굉장히 좀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경우는 라인 야후 사태가 아직 리스크로 좀 이 부각되는 측면들 그리고 카카오는 사실 뭐 사법 리스크, 오너의 사법 리스크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조정 여파를 좀 받게 됐지만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 멀티모달에 대한 고도화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오늘 좀 추세를 좀 더 되돌리는 흐름들. 이 부분은 조금 단기적인 어떤 성과로 좀 봐야 될지 뭐 대표님 보시기에는 좀 이게 시세 연속성 좀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가 됐는데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우리가 이번 실적 시즌의 실적을 봤을 땐 나쁘진 않았어요, 실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았던 건 결국엔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해소돼야 될 부분들이 강력한 해소의 이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풀려야지 진짜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 의료 AI, 그동안 계속 앞으로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사업, 금리 인하가 되면 기대할 수 있는 섹터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실적이 안 좋다,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대표적인 섹터들이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실적 시즌이 끝나니까 이렇게 또 수급이 가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의료 AI 그리고 로봇 섹터가 지금 바닥권에서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명분과 이유가 없지는 않아서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무게감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그리고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크다라는 거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궁금한 게 의료 AI랑 로봇 어떻게 보세요? 로봇이 사실 어제 상승 최근 한 2거래일 좀 반짝했던 부분들이 아마 뭐 9월 초에 공개가 될 예정인 뭐 삼성전자의 이 웨어러블 로봇 보피 출시 기대감들이 근데 너무 이게 뜬금포로 갑자기 이게 수급이 좀 반영된다고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로봇이 사실 올해 초에 뭐 CS 2024에 관련돼서는 기대감들 가장 강하게 좀 수반됐고 여기서 뭐 로봇주가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뭐 삼성전자, LG전자가 앞으로 로봇 사업에 막대한 좀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인수합병 관련된 언급도 좀 했는데 이게 아마 하반기로 좀 이어질수록 아직 뭐 구체화된 인수합병 관련된 어떤 이슈가 아직까지 뭐 수면 위로 좀 드러난 그런 측면들은 없는 부분이 아쉽지 않나라 좀 보고 있고 다만 L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인수를 7월에 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아직 뭐 재료적인 관점에서 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좀 아직 수익성 지표랑 좀 연결되기에는 아직 로봇 기술의 고도화가 좀 더 필요하고 크게는 항상 제가 좀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아직 로봇 부품의 핵심 부품들은 거의 다가 한 7, 80%가 일본에서 가져옵니다. 근데 그런 우리나라 국산화 이 로봇 핵심 부품의 어떤 국산화가 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어제 뭐 SPG라든가 SBB테크가 좀 상승했던 요인들 좀 주목을 해보면 감속기가 이제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초점들을 우리가 맞춰보면 아 이제 좀 로봇주도 돈을 버는 시대가 도래가 됐구나라는 어떤 연결선상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단기간의 어떤 수급이 좀 아마 보피 출시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아직 테마의 연속성을 확정하기에는 로봇주가 그나마 좀 재료가 좀 연속되는 어떤 그런 관점들을 좀 미비하기 때문에 여기도에서는 사실 뭐 로봇에 관련된 어떤 특정한 어떤 이벤트라든가 일정들이 좀 더 부각된다면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구간이지만 9월 초까지에 대한 이후부터는 저는 지금 글쎄요 좀 약간 퀘스천 마크가 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9월 초까지에 대한 기대감만 좀 가져가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 좀 보고 있고 대표님이 지금 뭐 의료 AI 관련된 수급들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의료 AI도 제가 아침에 좀 체크를 해봤을 때는 뭐 루닛, 뭐 뷰노, 뭐 전반적으로 좀 강한데 시세의 연속성 좀 어떻게 좀 더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의료 AI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엔 미래 먹거리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진단 쪽으로 지금 병원의 인력도 항상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시장에서 이게 방금 로봇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항상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좀 시그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해외 쪽의 의료 AI 종목들을 좀 보면은 결국에는 보험 처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 그때 제대로 된 실적 개선세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2023년부터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는 실적으로 쌓여서 결국에는 이제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거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계속 기대하는 게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가가 못 가서 해외 진출이 잘 안 되고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항을 하고 있고 일정대로 잘 착착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어찌 보면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또 바닥권이라는 가격적인 메리트로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세 연속성이 좀 이어지려면 당연히 실적이 붙어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과연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기대감과 바닥권에 있다라는 이 이유로 종목들이 더 시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분위기를 끌어갈지는 그때 좀 명확하게 갈릴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 전까지는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신규 투자자로서 가격의 메리트를 갖고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비중 내가 뭐 20% 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일부분은 한번 담아 보실 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변수라는 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 투입하시고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대응하시는 것도 열어두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좀 공시가 하나 나온 것 좀 잠깐 볼 텐데요. 지금 BHI가 방금 전에 좀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좀 나왔는데 공시 내용 좀 잠깐 좀 보고 넘어갈게요. 네네. 2,396억 원에 대한 발전 EPC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좀 밝혔고요. 이 계약 상대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근데 여기 전체적인 어떤 금액은 매출 포지션 한 65.2%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수주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공시를 판단할 때 이게 실적에 반영되는 연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단의 계약 기간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데 시작일이 올해 8월 21일부터 2028년도 12월 1일. 만약에 내년 연말까지 납품을 하는 조건이었으면 2,396억이라는 이 전체 수주액이 올해와 내년도에 양분화돼서 매출로 좀 반영이 되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인식할 수 있는데 이게 2028년도라는 것은 앞으로 한 4년간에 나눠서 좀 공급 유입될 수 있는 매출이라는 점에서 그 기대 요인들이 좀 더 낮게 작용하지 않았나 좀 보시다. 오늘 주가도 아까 장중에는 좀 잠깐 좀 상승폭을 좀 키웠는데 8%대까지 좀 터치를 했다가 현재 상승폭을 좀 되돌리는 흐름들 좀 보여줬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주 잔고가 좀 더 늘어나는 것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맞아요. 다만 우리가 실적의 연속성들을 좀 봤을 때는 계약 기간들이 좀 짧은 대규모 수주가 더 유익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시장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 전반적으로 좀 한번 잘 살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 장은혜 앵커의 은혜로운 섹터 체크하고 공략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죠. 역시나 예상했던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이슈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13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13회 연속 동결이라는 것은 역대 최장기간이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배경 살펴봤더니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집값이 올라간다. 두 번째, 가계대출이 올라간다. 세 번째, 물가가 불안정하다.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7월 서울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76%나 껑충 뛰었습니다. 사실 이 증가폭은요,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가계대출 잔액을 살펴봤더니 719조 9천억 원에 이르더라고요. 정말 큰 금액이죠. 그리고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증가세였습니다. 보름새,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렇게 보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4조 1,800억 원이나 껑충 뛰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 같은 성경 속에서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다 0.1%포인트가량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에 2.5%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1분기에 깜짝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1%에서 0.4%포인트나 껑충 뛰어오른 2.5%를 제시를 했었는데 2분기 들어서는 역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내수 지표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0.1%포인트가량 하향 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살펴봤더니 2.6% 5월
9월에 제시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동일하게 0.1%포인트가량 하향 조정한 2.5%로 제시가 됐습니다. 참고로 내년 경제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는 2.1%로 동일하게 잡았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 이야기까지 해봤으니까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을 알린 종목이 있죠. 바로 M83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까지만 해도 총 5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종목을 제외하고 M83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콘텐츠 시각효과 전문 기업으로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스토리 살펴볼게요.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한 경쟁률에 있어서 683대 1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희망밴드 최상단을 초과를 했던 16,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흥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당연히 탄탄한 기업이니까이겠죠. 참여작 살펴봤더니 좋습니다. 넷플릭스 스위트홈 시즌2 그리고 티빙의 방과 후 전쟁 활동 등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위지윅 스튜디오라고 있잖아요. 상장사. 또 이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시각효과 전문 기업은 사실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쪽에 있어서 흑자 전환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 기업은 흑자를 넘어서서 영업이익률이 벌써 10%를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슈도 있어요. CJ CGV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CJ 4D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7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인 4,9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별관을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관을 이용하는 관람객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호실적에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콘텐츠, 영화 쪽에서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세기 상사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빠르게 상한가 집행 후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를 하셔야 될 점은 이 세기 상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소수 계좌에 거래가 집중돼 있다라는 이유로 투자 주의 지정을 받았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규 상장을 알린 M83 주가 흐름 스탁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중한 때 정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20% 넘게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상승분이 조금 꺾여 있는 모습이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2개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테마 탑3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게임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에서 게임스컴 2024가 열리고 있죠. 굉장히 굵직한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크래프톤,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래프톤이 신작인 인조이를 공개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게임이 가장 재미있는 게임 부문에서 후보작에 오른 상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붉은 사막 추가적으로 보스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두 개 부문에 있어서 지금 현재 후보작으로 올랐는데 증권가에서는 모두 다 수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권가에서 너무나도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면서 장중한 때 6% 넘는 강한 불기둥을 뿜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번째는 인터넷 대표주 들고 왔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게 되면서 인터넷 대표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네이버 쪽에서 오늘 개별 호재를 냈습니다. 네이버 클로버 X가 오는 27일에 서비스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앞으로 이미지를 인식하고 나아가서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면서 오늘 불기둥 뿜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지적이 많은 기업이었잖아요. 바로 문어발 확장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열사가 현재 123개가 있는데 이것을 좀 정리하고 축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면서 오늘 강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공기청정기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도 덥죠.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요즘 공기청정기 시세를 잘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오늘 K웨더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사옥의 공기질을 1등급까지 끌어올리는
솔루션을 도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요즘 주가가 쭉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2주 전만 하더라도 5만 원 중반대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6만 원 중반대에서 거래가 됐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좀 체크를 좀 해봤는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조금 핫한 종목이 좀 M83이라고 하죠. 잠깐 좀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M83이 오늘 현재 136.5포인트, 지금 37,800원대 좀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최고가 기준에서는 상승폭을 좀 되돌리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만 글쎄요, 이거 시세의 연속성이 조금 더 좀 이어질까? 자,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 신규적인 어떤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할까? 대표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해지면 가는 종목과 섹터, 분위기 이런 것들 좀 있는데 특히 신규 상장주들이 시장 이제 주도 섹터가 없고 딱히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신규 상장주들의 수급이 몰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요즘 들어서는 일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하나의 한몫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또 오늘 M83이 신규 상장을 했지만 이제 어제 TDS판 같은 경우에도 따따블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미지가 한동안 굉장히 안 좋았다가 다시 한번 신규 상장주로 인한 이제 단타 수급 뭐 이런 그 부분들이 좀 유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전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신규 상장주 쪽으로 엄청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곧 시장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좀 많이 있다라는 거고 일시적 수급 좀 쏠리는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시세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명확하지 않다. 솔직히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좀 같은 생각인데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으로 따라붙는다? 글쎄요, 좀 굉장히 좀 리스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게 업황이 좀 나쁘다, 좋다에 대한 어떤 개념보다도 사실 우리가 이게 뭐 재료가 단기간에 조금 형성될 수 있는 건 지금 뭐 신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주목을 좀 받는 것이지 이게 통상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업종 내지는 섹터였다면 크게 만약에 이게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종목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만약에 뭐 코로나19 특수 때처럼 뭐 OTT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가고 뭐 엑셀 관련주들이 엑셀 콘텐츠 관련된 뭐 메타 관련주 이런 주들의 어떤 흐름들과 좀 연동해서 좀 가는 흐름이 아니라면 글쎄요, 저도 뭐 상승에 대한 연속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간다는 뜻이 아니라 신규적인 접근은 리스크하다. 다만 이건 뭐 보유자들 그들만의 잔치다. 그래서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고 여기서는 사실 뭐 보유자는 사실 저는 뭐 추세 구간에서는 지금 뭐 여기서 뭐 타점을 좀 잡을 수 있는 어떤 구간은 또 없다고 봐요. 뭐 넉넉하게는 한 37,000원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좀 가져가는 전략은 유효하겠지만 37,000원 구간을 조금 대입을 좀 해보면 만약에 여기서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것도 좀 방법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전체적인 어떤 탑3 내용들 좀 보면 게임주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 공기청정 이렇게 세 가지 섹터가 오늘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게임주 이야기를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뭐 게임스컴 2024가 현재 좀 시작이 좀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신작이 공개됐는데 단순하게 신작이 공개됨으로써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우리가 게임사들의 어떤 실적들을 보면 실적 희비가 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이 신작에 대한 흥행부재라든가 출시가 좀 지연됐던 종목들 그래서 업황이 악화되면서 수익성이 훼손됐던 종목들의 주가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좀 컸고요. 오히려 상반기 실적, 뭐 깜짝 실적이라고 보면 뭐 크래프톤이 시장의 전망치를 좀 크게 상회했던 실적 냈고 넷마블 그다음에 넥슨 게임즈 정도 그다음에 데브 시스터즈도 뭐 적자 전환이 예상됐는데 흑자로 좀 탈바꿈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상반기 실적 기대감 하반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플러스 알파는
바로 신작이 출시되고 거기에 더해서는 흥행이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를 좀 보는데 게임스컴 2024에서 어떤 종목 좀 괜찮게 좀 보고 계신지요, 대표님? 일단 저는 크래프톤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펄어비스 지금 붉은 사막 영상이 짧은 영상들이 공개가 되면서 반응이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봤는데 영상미는 굉장히 좀 좋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일단 주가 흐름적으로 봤을 때 크게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물론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은 크래프톤이 탑픽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게임스컴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과연 수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제 네오이즈 피해 거짓이랑은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대를 안 했는데 수상을 해서 3관왕을 수상을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파급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약간 부재한 지금 끌어올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긍정적인 수급이 어느 정도는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게임주들은 지금 보니까 일정적으로 봤을 때 9월 달, 10월 달에 이번 어워드에서 수상 이슈 빼고는 크게 뭐 모멘텀이 없더라고요. 약간은 공백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1월에 지스타 일정이 또 있어서 그 전까지는 약간 쉬어가는 구간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가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번 게임스컴 이후에 이제 진짜 분위기가 어떻게 또 형성이 되는지를 보시고 저는 그때 좀 관심 있게 내가 그동안 투자하고 싶었던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게임주들은 참 선택과 집중 잘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크래프톤 제일 좋게 보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좀 부연을 좀 하자면 크래프톤, 뭐 넷마블, 넥슨 게임즈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에 대한 공통점이라고 보면 하반기 3분기 신작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 여기 더해서는 뭐 넷마블의 경우에는 사실상 뭐 이 독보적인 좀 IP였죠.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의 2분기 흥행. 그러니까 이 기조가 3분기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흥행 대작들에 대한 연속성. 그러니까 이제 신작이 제가 알기로는 좀 독보적인 IP를 좀 기반으로 했던 두 종의 킬러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이 신작 출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넷마블은 오히려 저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기대 요인들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넥슨 게임즈도 오히려 저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점 이런 종목들의 좀 차이점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펄어비스가 게임스컴 2024를 앞두고 그 이전에 좀 한 6%대 좀 급락을 했다가 오늘 반등을 좀 어제 오늘 좀 반등을 좀 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펄어비스가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신작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데 정작 출시 일정들이 너무나 지연되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내년에도 정말로 출시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의구심들을 좀 해소하지 못한다면 시장의 어떤 시세 연속성을 좀 더 이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오늘 공기청정기 관련 섹터, 뭐 KU에도 코웨이, 뭐 위닉스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아무리 요즘 수급 뭐 빈집이다, 뭐 지금 수남의 테마다 다 좋은데 너무나 이게 좀 뜬금포가 좀 아닌가. 맞아요. 갑자기 이게 미세먼지가 많이 늘어났나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갑자기 좀 상승을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지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딱 표현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뜬금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와중에 또 코에 있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납득이 지금 아마 시장 참여자분들이 딱 납득이 가고 고개가 끄덕여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괜히 투자를 하셨다가 괜히 들어간다? 이게 어떤 이슈도 없고 일정도 없고 딱히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중심점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는 저는 매력도는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기청정기 관련된 종목들은 그냥 이래서 올랐구나라고 생각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후장에 우리가 좀 살펴볼 종목들이 참 이게 테마성 수급에 좀 따라가야 되는 건지 이게 사실 뭐 우리가 뭐 펀더멘탈 관점이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수익을 좀 내면 그만이다라는 관점을 보면 사실 단기 종목들도 좀 눈에 가는 것 좀 사실인데 어떤 종목들 좀 공략하는 것들이 좀 좋을까? 자, 이런 장세에서 대표님 어떤 섹터 좀 더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일까요?
정말 이게 가장 고민이 요즘에 많이 되는 쪽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럴 때 그냥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과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고 그 대장주를 일단 매매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지금 요즘에 바닥권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향후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실적 좋지만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실적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저는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력 관련된 쪽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긴 호흡으로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력 관련된 종목들에서 뭐 대장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특이사항을 잠깐 보면 지금 조선주가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HD, 현대미포 6%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조선해양,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렇게 6%에서 5에서 4% 정도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들이 사실 우리가 조선주가 한 불과 한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조석가 지수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뭐 수주잔고, 그다음에 뭐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 요인들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조선주는 그 수급의 연속성들은 좀 떨어지지 않나. 다만 이제 이 부분을 피해야 되는 구간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 조선주는 좀 매력도가 좀 있지 않을까 좀 봐요. 오늘 한 5% 정도 하락을 했으면 지금 구간이라면 저는 분할 매수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하반기 어떤 전략들을 봤을 때 증시가 테마성이라는 것은 사실 그 수급이 연속성을 좀 가져가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고점에 형성되고 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좀 쏟아진다면 조정폭이 좀 더 크다는 관점. 그렇지만 해당되는 반사 수급들은 다시금 대형주 내지는 성장주, 실적주로 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관점들에서는 뭐 우리가 실적이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크게 쉬어가는 구간에는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오늘 낙폭이 좀 크지만 사실 전 조선주 오늘 자리는 그래도 좀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특정한 테마 때문에 오늘 악재가 좀 부각돼서 좀 하락을 하기보다는 수급 지표에 관련된 어떤 영향들이 좀 가장 크지 않나. 뭐 방산주 수급까지는 아까 체크를 좀 못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저는 좀 접근이 단기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 좀 보고요. 반도체 섹터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일 어려운 게 반도체 섹터인 것 같아요. 항상 고민을 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섹터인데 일단 지금 2차 전지주들이 바닥권에서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와 기세가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반도체 종목들은 엔비디아에서 놀랄만한 실적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반도체를 투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 가이던스 제시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분위기 괜찮고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당분간은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다. 물론 반도체 자체로 봤을 때 아예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지는 않아요. 특히 SK 하이닉스를 우리가 기점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우리가 좋다, 실적 좋아졌다 얘기했지만 그 기간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물론 HBM도 있지만 낸드, 레거시 이쪽을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공급이 타이트하게 만들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봤을 때도 저는 괜찮다라고는 보지만 일시적으로 수급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은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2차 전지랑 반도체는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산업에 대한 그 연결고리가 아니라 수급, 시소 타기를 참 잘하는 대표적인 섹터들이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2차 전지는 지금 9월 초에 전기차 화재 대책 관련돼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이 안에서의 좀 테마성 그리고 셀업체들의 순환매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게 강력한 수급의 블랙홀로서 당분간의 수급을 다 빨아들인다라고까지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그 부분이 키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급적인 트렌드를 좀 보면 2차 전지가 강하면 반도체 대표주들이 좀 쉬어가고 반도체 섹터가 좀 반등을 해주면 2차 전지가 좀 쉬어가기 때문에 참 이게 두 섹터가 같이 좀 잘 간 날 좀 올까 이런 답답함도 좀 있고요. 지금 커플링되는 요인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답답함이 좀 있는 와중에 지금 코스피가 다시 0.01%로 상승 전환을 좀 했는데 참 시장이 이게 뭐 참 좋다 나쁘다 방향성은 참 정말 좀 답답한 좀 질환장이 아닌가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적 관점에서 뭐 잭슨홀도 마찬가지지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반도체 섹터에는 뭐 변곡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너무 실적이 잘 나와도 세론 효과, 반대로 좀 가이던스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3분기 지표가 그래도 엔비디아가 좀 강하게 좀 질러준다면 그래도 단기간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뭐 단기 수급이 좀 더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희망해 보겠습니다. 내용들 좀 잠깐 잘 살펴봤고 공략주를 좀 말씀드릴 텐데 오늘 어떤 공략주 혹시 준비를 해보셨는지? 앞전에 조금 제가 깔아둔 것 같은데 대형주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CD 현대일렉트릭을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유를 어떤 이유에서 이 종목을 좀 좋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워낙 긴 시간 동안의 상승을 이어갔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일단 결국에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 예전에는 우리가 2030년까지 전력 수요가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내 정책 변화가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는 게 포인트였는데 이제는 유럽과 중동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수주,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변압기 3사 같은 경우엔 그동안 수주를 많이, 일감 확보를 많이 해놔서 이제는 선제적인 그것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득을 많이 줄 수 있는 수주만 골라서 받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수익을 가져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국과는 이제 대립 관계에서 우호적인 환경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마련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또 증설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실적이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시장에선 항상 의문점처럼 쫓아다닌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저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은 계속 마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구조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히려 쉬어갈 때 약간은 뭐 여전히 가격은 높아요. 그렇지만 비중을 좀 나눠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의 수준은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바이넥스를 준비를 좀 해봤는데 뭐 8월 20일 24,450원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오늘도 좀 수급 지표가 이탈이 아니라 쉬어가지만 계속해서 우상향 지표를 좀 나타내고 있지 않나를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매매를 저는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이넥스가 최근에 어떤 보여주고 있는 수급 지표가 단순한 수급 기대감만 좀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 상반기의 실적 기조와 좀 연동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개선점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포인트였고요. 먼저 10월부터는 뭐 송도 공장의 5라인, 그러니까 6라인이 좀 가동을 좀 앞두고 있는데 셀트론의 이 악템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전용 생산에 관련된 전환이 이제 막 시작이 됐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이게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고 있는 이 바이넥스가 해당되는 어떤 핵심 품목을 좀 오랫동안 많은 양에 대한 생산을 계속해서 좀 더 이어간다면 수익 지표가 좀 더 크게 좀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바이넥스가 그동안 보였던 어떤 이 실적에 대한 어떤 변동 요인들이 하반기를 기점으로는 오히려 좀 탄탄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사항들을 보면 셀트론의 바이오시밀러 제약을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좀 양산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미국 FDA 그리고 유럽의 이 인증을 좀 받아야 돼. CGMP 인증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증 절차는 굉장히 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되는 인증을 한 번 정도만 통과를 해주면요. 글로벌 제약사, 뭐 미국과 유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약사들과에 대한 위탁 생산은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양산 가능한 그런 어떤 승인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CGMP에 대한 통과 이슈들이 가장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목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좀 보이고 만약에 해당되는 인증을 모두 다 거치게 된다면 저는 뭐 생물보안법 시행 이후에 오히려 탄탄한 중국의 반사 물량들을 바이넥스가 선별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수주 역량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고 있기 때문에 9월에 생물보안법 관련된 안건 상정 이슈가 뭐 9월 말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9월 중에 하원에서에 대한 통과 가능성들 이런 기대감들이 단기적 수급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해당된 내용들 보면 바이넥스의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뭐 추격해서 좀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보다는 저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 좀 매수를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장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대응보다는 9월에 생물보안법에 대한 하원 통과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을 한 이후에 다시금 향후에는 어떤 실적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일단 뭐 오늘 준비된 순서 모두 여기까지고요. 복잡하고 좀 답답한 어떤 시장의 흐름들입니다.
이럴수록 뭐 스트레스보다는 좀 삶에 좀 여유를 좀 찾는 투자 심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화끈한 공략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